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깨비입니다. 오늘은 서서히 펀더멘털이 회복해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주가에 있어서 선반영을 보여주기 시작한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보잉입니다. 한때 보잉이라는 기업이 미국 정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 만큼 망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지만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락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포기해버린 기업이기도 한데요. 보잉에게 있어서 현존해 왔던 악재가 하나씩 벗겨지면서 펀더멘털 회복이 진행되고 있기에 오늘은 보잉 분석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육아로 인해 바빠지면서 라이브 대신에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저평가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제 리서치 자료들과 매수 계획 등을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조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방법은 영상의 설명란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잉의 경우는 이렇게 쌍바닥을 치면서 바닥 대비해서 40%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보잉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2012년 2분기 기준 매출액으로 16.68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매출 총이익인 그로스 프로핏도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이렇게 플러스 전환, 비록 프리캐시플로우는 여전히 이렇게 마이너스긴 하지만 영업현금 흐름은 왜소하게나마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다시 펀더멘털에 있어서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저점 대비 이미 40% 오르기는 했지만 밸류에이션을 보면 여전히 보잉은 저평가 상태인데요. 보잉의 경우 순이익도 영업현금 흐름도 프리캐시플로우도 사실 TTF 기준으로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 관점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인지라 측정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여러 애널리스트의 예측치에 따르면은 2022년에는 157%의 성장률, 2013년에는 344%, 그리고 2014년에는 54%의 성장률과 함께 영업현금 흐름이 회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프리캐시플로우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는 이렇게 115%, 2023년에는 1083%, 그리고 2014년에는 26%로 2023년에서 2014년쯤에는 배당까지 어느정도 회복될 것으로 바라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것과 같이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보잉의 실적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B787의 재고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잉은 아직까지 고객들 대상으로 B7878, 7879, 그리고 7870 비행기 총 120대를 딜리버리 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딜리버리 한다고 했을 때 약 35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120대의 비행기 규모가 얼마나 많은 규모인지 아이디어가 잡히지 않을까봐 과거 보잉의 전성기 시절과 비교해본다면 보잉은 2019년 때 158대의 비행기를 딜리버리 했고요. 2014년에는 114대를 출고했는데 지금까지 밀려왔었던 120대 비행기를 전부 출고해낸다면 전성기 시절에 걸맞은 매출액을 얻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잉은 787 출고를 위해서 2022년 1분기에 FAA를 대상으로 해서 B787 생산 계획을 제출하여 생산 허락을 막고자 했는데요. 며칠 뒤에 FAA는 보잉의 서류를 이렇게 전부 다 제출을 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B787 비행기 생산이 멈춘 이유는 비행기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FAA가 생산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요. 보잉이 2022년 1분기에 완성되지 않은 서류를 FAA에 제출한 이유는 주주들을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때 내용을 밝히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29일을 시작으로 해서 보잉은 787 출고를 재가동하게 됩니다. 보잉으로부터 아직 어떠한 스케줄과 함께 B787 비행기를 출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 항공사들을 통해서 계획을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었는데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의 경우는 2022년까지는 B787을 5개 이상 출고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아메리카 에어라인스의 경우는 787-800을 3분기에 9개, 그리고 2012년 말에는 4개, 그리고 2013년 상반기에는 또 4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AA로부터 출고 허가를 받은 보잉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계획대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보잉에게서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잉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에어버스는 쿼타라 에어웨이가 내놓은 A350의 주문을 아예 취소시켜버렸는데요. 이로 인해 쿼타라는 보잉의 787을 주문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보잉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쿼타라 에어라인은 에어버스를 대상으로 A350의 비행기 페인트 퀄리티가 엉망이라고 했고요.
페인트 이슈로 인해서 쿼터 에어라인의 비행기 20대는 상공에 뜰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을 문제삼아 에어버스를 소송한 것이죠. 참고로 쿼터 에어라인이 문제삼은 페인트 퀄리티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에어버스가 50대 A321 니오 비행기와 4대 A350-1000 비행기, 즉 토탈 3.6빌리언 달러 값어치에 다다르는 주문을 캔슬시켜버린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쿼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짜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다 추가로 에어버스는 남아있는 19대의 A350 비행기를 취소하게 되면서 3.3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잃게 되었고, 거의 7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잃게 된 것이죠. 이 말인즉슨 보잉이 반대로 7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비행기에 대한 주문을 받아갈 수 있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쿼터 에어라인은 에어버스와 다툼을 나눈 도중에 보잉을 대상으로 100대를 주문했는데, 그 중에서 A321을 대신하기 위해서 737 맥스 50대를 주문했고요. 물론 결국에는 50대가 25대로 조정되었지만, 이것을 계기로 쿼터 에어라인을 장기적인 고객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봅니다. 보잉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쿼터를 대상으로 비행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행기를 타는 승객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주변으로부터 느꼈으리라 봅니다. 여기 파란색 선은 2022년 기준 몇 명의 승객이 비행기를 이용한지 보여주는 선인데, 이 회색의 면적은 4년 기간 동안 승객의 숫자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 점선은 4년 기간 동안의 평균 비행기 탑승 승객 수를 의미합니다. 이 파란색 선을 보면요, 일단 너무나도 당연하게 4년 평균 승객 숫자 그 이상의 위치에 와 있고요. 4년이란 범위 속에서도 이렇게 높은 축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비자의 3분기 실적에서도 이렇게 가장 높은 실적을 보여준 부분은 해외 수수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함에 따라서 여행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고요. 장기간 동안 그라운드되었던 비행기는 다시 가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수요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행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행기가 더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잉은 더 많은 비행기를 팔 수 있게 되겠죠. 보잉은 787 비행기 출고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쿼터 에어라인이라는 큰 고객을 추가로 얻음에 따라서 펀더멘탈은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여줄 미래의 성장률은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이며, 2014년 이후인 2025년, 2016년까지도 적어도 15%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히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설사 프라이스 투 OCF의 멀티플 15만을 받아도 이렇게 34%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보잉이라는 기업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면서 잡아나가야겠죠.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